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를 보면은 확연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미 증시가 2%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미 선물이 장중 하락폭을 키기도 했었지만, 국내 증시는 소폭의 약세 정도를 보이다가 결국 장 마감 무렵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어디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싸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많이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을 나타내 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진다고 돼 있고,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는 빅이라는 그 종목군들 역시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은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하지만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거나 그런 구조는 여전히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235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종가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0.39% 상승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은 17조대를 연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대금 자체는 상당히 많은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가 됩니다. 외인들이 이제 729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매도가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또다시 많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약 7,800억이라는 대규모 매도가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역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312.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소폭 매도를 키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장중 베이시스를 좀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400계약 정도를 결국 매도를 했고 누적 순매수는 28,000계약.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가 되고요. 베이시스는 장 마감할 무렵에 결국 이제 0.22% 마감이 되었는데 베이시스에 이보다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베이시스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이 유입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대금 역시 14조 5천억으로 거래대금 역시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를 하고 기관이 소폭 매도하는 흐름 이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장중에는 이제 하락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21선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0.96% 하락한 3,354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폐지를 할 것이다. 상장 폐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뭐 텐센트라든지 그 외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지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된다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고위급 이제 그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출입 금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전략적인 부분도 나타난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소폭의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그다음에 7월달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0.2%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되죠. 반면에 수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약 1%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훨씬 또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시장에서 수입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 주 이제 15일이 된다. 15일 날 미중 간의 앞전에 뭐 무역 합의됐던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그만큼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선물 0.3% 정도를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미증시도 장중에는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0.87%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협상이 결렬된 부분을 오히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실업급여를 뭐 400불로 이제 지급을 하기로 하고 급여세를 유예한다.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서 서명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의 자금을 쓴 데 있어서는 의회 통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된다. 그 부분 없이 트럼프가 그냥 행정명령을 시행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헌법상에서 문제가 된다.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의 시민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재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느 정도 수용해서 나중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볼 때 경제 지표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업률이 한 10.6% 정도 전망이 된다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높은 10.2% 정도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정 서명에 따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혼조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볼 때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운송, 통신, 화학, 철강, 경기 관련주들은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약세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 부분이 원자재 쪽,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약세로 연결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뭐 그동안 강세됐던 빵 관련된 기업들이 차익실을 좀 강하게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과 언택트 이런 쪽에서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좀 더 하락해서 22선에서 마감되었고 유가 역시도 소폭 하락한 41불.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가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 반등. 그 원달러 환율도 이에 따라서 1,189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미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하죠. 미 실업률이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실업률이 급증을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감소세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결국 정점을 찍었죠. 정점 찍고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다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부분이 나타난다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그 실업률 개선된 부분이 소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주면서 그 부분을 연장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의 개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 가지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가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치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정도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국가들 글로벌 경기를 볼 때 회복 속도가 현재는 미국이 가장 더딘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업종별 흐름이 많이 바뀌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상승을 또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확고하게 지금 넓혀놓은 상태인데 애플 대비해서 그 외적인 성장 주도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빵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비중이 약해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선 애플이 강하게 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지난 한 주 동안 반등세를 뽑아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 주도주다라고 한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지금 밸류가 부담이 된다는 거고 이 밸류의 부담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쪽에서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에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때 이때 각 후보들만의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성장주 중심의 상승을 10년 넘게 해왔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꺾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주의 강세보다는 앞으로 그동안 많이 빠져 있고 상승을 못했었던 가치주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장기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시총 비중이라든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밸류적인 부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증시가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증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퍼로 따질 경우가 한 22.8% 이렇게 나타난다. 이 22.8%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주 쪽에서는 평균이 30%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가치주, 경기 관련주가 그나마 퍼가 좀 적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5년 평균 이 라인대의 상단을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2,350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고가를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 기존에 있는 평균을 훌쩍 다 넘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는 미국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증시 역시 비싼 케이스인데 그나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비싸다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지난 5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미국보다도 못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좀 더 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특히 국내 내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밸류 자체가 퍼로 따질 때 평균 10%에서 11% 사이에서 주로 왔다 갔다 됩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가 이제 최상단인 13.3%까지 올라갔다 된다. 이 부분이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뭐 홍콩, 뭐 그 외적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국내 증시가 싸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자산 가치 수준에 이제 올라왔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국내 증시의 성장률 자체가 이제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를 인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양호한 국가가 국내 증시가 되는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는 현재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비싸다라고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 우선 종합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다 정도 0.39%,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쪽이 강세를 띄었는데 이 대형의 강세가 역시 2차 전지에 관련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이런 2차 전지주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띄니까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업체와 이제 밸류 비교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쪽과 비교를 한다면은 국내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좀 더 싸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이쪽과 비교를 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더 비싸다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좋은 거를 좀 더 나타내주고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차 전지에서의 강세가 여전히 굉장히 두드러진다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항공, 해운 이런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건설이라든지 그 외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도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대부분 상승과 하락 어느 정도 나눠졌기 때문에 뭐 업종별 차별화는 이어진 흐름은 동일했다 되겠죠.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볼 때 우선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LG와 SK텔레콤, 포스코케미칼.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좀 더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될 경우는 매도에서 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차익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적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상회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되겠죠. 그다음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쪽에서도 역시 차익이 일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같은 이쪽에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회생 수급인데, 기관회생 수급은 이제 세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다가 되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 와중에 세트리온 헬스케어, 코스타 쪽에서는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SK텔레콤도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외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쪽에 대해서 역시 기관에서는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가 워낙에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가 향후 전망, 올해의 하반기 전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온다가 되는 케이스고 카카오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많이 올라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다 되는데 결국 많이 올라간 쪽이 주로 언택트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두 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컸던 케이스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소화하고 오히려 강세를 띠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란 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강한 모멘텀이 붙으면 이런 과열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언택트 관련이 실적이 안 좋건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도록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볼 때 우선 외국인들은 한 2,800억 정도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가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투신, 보험, 그리고 연금까지 해서 기관에서 약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2조까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커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 지수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중심은 개인들이 여전히 지고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소폭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된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신용을 보더라도 앞전까지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신용 자체에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 컸었는데 지난 한 주를 볼 때는 코스닥의 신용이 빠르게 올라간 것보다 거래소 쪽이 훨씬 더 신용의 증가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이 좀 사고 기관은 팔았다.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전체적으로 업종별 지수 다 보게 되면 우선 지수 자체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지수가 4.5%, 코스닥이 5.1%. 그래서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는 쪽이 결국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2차 전지 관련된 정유화 이쪽에서가 약 21%라는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고 증권 역시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에서 역시 11% 상승 그리고 자동차가 8%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수보다 강세였다 된 쪽이 이제 한미그룹이 지난주에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지하 쪽에서도 7% 상승 그리고 언택트에서 또다시 음식료 역시 5% 그다음 건설이라든지 항공형 역시도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시장에서 상승이나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IT가 쉬는 반면에 그 외적인 언택트와 그리고 자동차, 증권 이런 쪽이 움직였다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국내 증시가 현재 언택트, 경기, 민감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좋았던 쪽을 더 높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따른 영향이 기존의 강세를 띄었던 쪽을 더 강세를 만들어주고 그동안 시장에서 약했던 쪽에 대해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실적 발표가 대부분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또다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적 전망 자체가 오히려 하반기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가장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던 쪽이 사실 뭐 은행 쪽도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보다 좀 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기존의 추정치보다 약 1.59%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약 추가적인 증가를 한다. 그리고 건설이 5% 정도,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가 화학에서는 뭐 대부분이 2차 전지라든지 순수화학 이런 쪽인데 약 6% 정도, 그 증거 같은 경우가 약 14%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대부분 상향이 되긴 했는데 상향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쪽이 증권, 그 다음에 화학과 건설 이런 쪽이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전망, 내년 전망인데 내년 전망을 볼 때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 되는 쪽이 자동차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역시 증권,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적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실적 자체가 뭐 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나타난 쪽이 우선은 자동차, 증권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적이 좋고 향후 전망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등 자체가 약했다 이렇게 된 쪽이 대부분이 은행이라든지 건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 자체가 자산가치 1.0배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되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저평가됐던 쪽이 부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간 만큼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현재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상승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고 푸드 쪽에서는 거의 매수가 들어와 있지 않고 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만기를 볼 때 포지션을 봤을 때는 하락이 세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상방 포지션으로만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이 상승 쪽에 약 350%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밑자리에 대한 317.5포인트 여기는 우선 막혀져 있다가 되긴 하는데 이 라인대를 풀어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일 하나 시장에서 변동이 커진다가 될 경우는 305포인트 전후까지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간에서가 어느 정도 최대한 누르려고 한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 같은 경우 310에서 317.5포인트 정도가 무난한 만기가 될 것이고 변동이 커진다가 됐을 때는 305포인트 전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볼 때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 합의는 실패했다. 다만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치주가 좀 더 강세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뭐 경제 보시면 다 똑같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조가 되기도 하면서 차별화되는데 국내 증시가 역시 메리트가 가장 높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나타날 수 있고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데 지수 상단은 2,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단은 2,270이니까 변동성이 좀 높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가 2,245에서 2,375포인트 밴드가 나타나고 코스닥은 830포인트 전후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양호한 저평가 경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나 부품, 증권건설, 디스플레이, 찰가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시장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부분은 역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